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에게 잘 잤어? 라고 물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화를 내는 경험. 당신 그 표정 좀 어떻게 안 돼? 여러분은 그냥 평범하게 물어본 건데 아내는 표정이 왜 그래? 라고 합니다. 내 표정이 왜? 나는 그냥 물어본 건데. 이렇게 억울한 적 없으신가요? 특히 50대 남자분들 퇴직하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내와의 갈등이 늘어나지 않으셨나요? 당신 맨날 인상 쓰고 있어. 말투가 왜 그래? 그 표정 좀 펴. 아내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 본인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 상황. 오늘 소개할 이기만 씨, 57살. 그는 작년에 아내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당신 얼굴 보면 숨이 막혀요. 이기만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산 건데. 하지만 6개월 후 그는 아내로부터 완전히 다른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같이 있는 게 편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가족들로부터 표정 좀 펴. 인상 쓰지 마.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작년 봄 이기만 씨는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30년 다니던 회사를 나왔고 처음으로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됐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하지만 2달째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없네. TV를 보면서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뉴스는 온통 안 좋은 소식뿐이었고 예능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인상을 찌푸리게 됐습니다. 본인은 그냥 TV를 보고 있는 건데 아내 눈에는 계속 찡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과 국 반찬 몇 가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이기만 씨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물었습니다. 음식이 맛없어요? 응. 아니, 괜찮은데. 그럼 왜 그렇게 인상 쓰고 먹어요? 내가 인상 썼어? 나는 그냥 먹은 건데. 거울 좀 보세요. 지금 얼굴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기만 씨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그냥 밥 먹은 건데 뭐가 문제야?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왜 인상 쓰고 있어요? 신문을 읽고 있으면 표정 좀 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왜 그렇게 무표정해요? 이기만 씨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왜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아내도 지쳤습니다.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숨이 막혀요. 맨날 찡그리고 한숨 쉬고 짜증내고. 3달째 되던 어느 날 아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좀 떨어져 지낼까요? 제 친정에 한 달 정도 다녀올게요. 이기만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왜 갑자기? 당신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당신 얼굴 보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숨이 막혀요.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해도 당신 표정이 나한테 계속 말을 해요. 짜증나, 귀찮아, 왜 이래, 이런 표정이요? 나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표정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날 밤 아내는 정말로 짐을 쌌습니다. 이기만 씨는 당황했습니다. 진짜 가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은 모르겠죠.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근데 그게 문제예요. 당신은 나한테 웃어준 적이 없어요. 고맙다고 한 적도 없고. 그냥 무표정하게 당연한 듯이 받기만 해요. 이기만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이기만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뭐 혼자 있는 것도 편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사흘이 지나자 불편했습니다. 밥을 혼자 차려 먹어야 했고 빨래도 혼자 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없으니 말을 걸 사람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이기만 씨는 서재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책을 발견했습니다. 논어였습니다. 대학 시절 교양 수업 교재였는데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심해서 펼쳤습니다. 아무 페이지나 펼쳐졌는데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난이라. 이기만 씨는 해설을 읽어봤습니다. 생난이란 얼굴빛을 좋게 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공자는 효도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부모님께 좋은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물질적으로 봉양하고 이를 도와드리는 것은 쉽다. 하지만 진심으로 웃는 얼굴, 밝은 표정으로 대하는 것은 어렵다. 이기만 씨는 이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갑자기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얼굴 보면 숨이 막혀요. 당신 표정이 나한테 계속 말을 해요. 이기만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아내한테 좋은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표정이 아내를 힘들게 한 거구나. 이기만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미간이 찡그려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내 기본 표정이구나. 나는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남이 보기에는 불편한 표정이었구나. 그날부터 이기만 씨는 의식적으로 표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색한 미소였지만 안 웃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인사해봐. 좋은 아침입니다. 혼자 말하면서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집에 와. 아직 더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표정 관리를 못했어. 이제 알았어. 미안해.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당신이 그걸 알았다고요? 응, 논어에서 배웠어. 생난이라고 얼굴빛을 좋게 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나는 그게 쉬운 줄 알았는데 정말 어렵더라. 집에 와줘. 내가 노력할게. 웃는 얼굴로 대할게. 아내는 일주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을 때 이기만 씨는 의식적으로 웃었습니다. 어서 와. 보고 싶었어. 어색했지만 진심을 담았습니다.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웃고 있네요? 응, 연습했어. 어색하지? 아니요. 좋아요. 처음 보는 표정이에요. 이기만 씨는 아내의 짐을 들어주며 물었습니다. 힘들었지? 밥 먹을래? 계속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눈을 부드럽게 하고 목소리 톤도 높였습니다. 처음 사흘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의식적으로 표정을 관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TV를 보다가도 아, 나 지금 인상 쓰고 있나? 하고 확인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표정 괜찮나? 하고 신경 썼습니다. 거울을 자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의 표정을 관찰하게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식적으로 웃다 보니 정말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웃었는데 웃다 보니 실제로 즐거워졌습니다. 아내와 대화할 때도 웃으면서 말하니 대화가 더 편해졌습니다. 아내도 밝아졌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보기 좋아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 노력하고 있어. 표정만 바뀌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웃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에게 잘 잤어? 라고 물을 때도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맛있다. 라고 말하면서 웃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주면 오늘 뭐야? 맛있겠다. 라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관계였습니다. 아내와의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몇 마디 안 했는데 이제는 이것저것 물어보고 대답했습니다. 웃으면서 대화하니 서로 편했습니다. 아내도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친구 만났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래 하고 무뚝뚝하게 대답했을 텐데 이제는 그래? 어땠어? 하고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이기만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표정 관리가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상을 쓰고 있다 싶으면 바로 표정을 풀습니다. 의식적으로 입꼬리를 올립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6개월 전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 뭐가 달라졌는데? 그 표정이요. 예전에는 맨날 찡그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맨날 웃고 있어요. 덕분에 저도 행복해요. 고마워. 나도 행복해. 생란을 배워서 다행이야. 생란이요? 응,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얼굴빛을 좋게 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뜻이야. 공자도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 표정 관리가 제일 어렵다는 걸. 이기만 씨는 이제 압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선물도 거창한 말도 아니라는 것을. 그냥 매일매일 좋은 얼굴로 대하는 것.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생란. 얼굴빛을 좋게 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거기에 있습니다. 제 영상들이 당신의 존경하는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제 글이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